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해 보이게 영어를 잘 말하고 싶다면 어렵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말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 문장 구조는 사실 몇 가지 정해진 패턴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굳이 저렇게 말하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컨설턴트들이 자주 쓰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이 사람 일 좀 해봤네 싶은 영어 표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비즈니스 미팅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들어도 똑똑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죠. 그리고 이때 핵심은 내 업계나 회사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업계에서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들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려운 시장 상황이 예상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e'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물론 이렇게 말해도 뜻도 통하고 올바른 표현인데요. 업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써서 좀 바꿔볼게요. We're experiencing some headwinds in the market. difficult situation 대신에 headwinds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특히 금융업계 또는 비즈니스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difficult situation 대신에 headwinds라고 해주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들립니다. 다음 예시는 실제로 원어민들도 업계에 처음 들어오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말할 때 sale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Our sales went down this quarter. 이 첫 번째 문장은 이번 분기에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마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사해서 처음 회의에 들어갔는데 아래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어떠세요? We saw a decline in turnover this quarter. turnover? 회전율인가? 여기서 이 turnover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sales라고도 말하지만 특히 이 유럽권에서는 turnover이라고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물론 두 단어에 살짝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일을 하신 분들은 유럽계 회사에 갔을 때 알아듣지 못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특정 업계나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원어민도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말에 잘 귀를 기울이셨다가 쓰시면 오히려 이 사람 업계를 잘 아는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경우에 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특히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더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 문제에서도 이런 말투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나 모호한 표현을 섞으면 부드럽고 이 컨설턴트 톤이 됩니다. 수동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We don't like this idea.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아이디어 별로다 라고 말하는 문장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어서 좋기는 한데 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싫다는 말보다 이유와 여지를 남겨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볼게요. We're not fully convinced this approach would add value. 수동태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We're not fully convinced. 우리는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이 add value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또는 꼭 수동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아이디어 별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This might pose some risks we need to consider. 이렇게 내가 그 아이디어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를 수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순한 표현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용사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분위기와 의도를 잘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럴 때 특히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뉘앙스를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영어 단어와 한국어 뜻을 1대1로 매칭해서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1대1 매칭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좀 더 풍부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클라이언트에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다소 이상하고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때 이상하다를 한국어 뜻으로 바꿔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Is it strange to suggest this?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라는 뜻인데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듣기에는 약간 어색합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Would it be unconventional to suggest this? 이상하다를 strange 대신에 좀 더 중립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unconventional 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죠라는 뜻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듣기에도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죠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팁들, 업계 용어 쓰기, 완곡하게 말하기, 그리고 형용사로 뉘앙스 살리기만 잘 활용하셔도 영어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실 거예요. 평범한 말도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좀 아는데?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더 다양한 비즈니스 영어 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